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라 초기에 무제 시기에 많이 활약을 했죠. 그 이강 장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김경리 선생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강 장군의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죠? 다 못한 거 오늘 마저 같이 예, 잘해봅시다. 예. 네, 선생님 이 도리불언 하자성에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 알려지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저는 사기에서는 이 글자를 제일 좋아하는 글입니다. 네. 이 글귀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참 말이 없어도 길이 생긴다는 거 참 중요하죠. 예, 맞아, 불언성에 참 말이 없지만 길은 생긴다.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 문 앞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한무제하고 장군들까지 이야기했죠. 네. 여기구나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이령까지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나마 그 이강의 일대기, 네. 일대기를 보면은 이제 이강은 크게 아까 말했지만 3대에 걸쳐서 네. 활약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 초기에 네. 문제, 경제, 무제까지 무제, 예. 이렇게 3대를 섬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문제 때 보면 16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예. 그건 유방 이후에 유방이 이제 마지막으로 쌓은 이후에 이제 그 한참 많이 지났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흉노가 한 예. 70년 가량 뭐 이렇게 싸움이 없었다더니 이때 이 시기였던가 봐요. 예, 그러고 이때 이제 이광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아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대충 이 이광의 출생을 갖다 한 180년 년으로 전으로 봤는데 네. 그러면은 한 15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 10대 중반이네요. 예, 아주 그냥 맞는 초반인데. 것 같아요. 양가의 자제로 종군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예. 그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이 예, 보입니다. 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종군에서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아주 잘 용감하게 싸웠어. 중량이라는 벼슬에 올라가죠. 네. 이강의 사촌 동생 이채도 같이 이제 공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성상까지 올라갑니다. 네, 나중에 승상 하나 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게 승상을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뭐 바꾼다기보다도 막 자살도 많이 했죠. 죽고 자살하고 뭐 어떻게 돼서 한 승상이 5명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누구 죽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승상이 됐는데 그죠? 네. 또 그래도 나중에 또 안 좋게 됐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이 무제 때 성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잘 선수를 누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이때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자기 친족들이 이 친족이 벌을 같이 받아요. 최하 연좌제가 3족에서 돼서. 9족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자기만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네. 다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녹봉은 한 600 정도이다. 그러니까 문제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네, 문제하고 한 건 경제 없죠. 때는 크게 할 일은 나이가 없는데, 어리니까. 예, 뭐 나이도 어리고, 그래도 이렇게 뭐 남들보다 또 그 녹봉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그래서 아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문제가 이야기하기를 참 아깝다. 때를 잘못 타고 났다. 빨리 태어났으면 크게 됐을 건데. 예. 그만큼 알아줬다는 얘기죠. 네. 이거 이제 경제 때. 근데 경제 진짜 때- 때를 잘 만나야 되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개인의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슬픈 네,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경제 때는 5조 7국의 난을 수습하죠. 오나라 초나라 하고 7나라가 그렇죠. 난을 일으킨 거지요. 예. 전환 초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왕족끼리 이제 집안 내분인 거죠. 네, 이제 유방이 네. 이렇게 아마 그 통일하고 그다음에 각국의 제후를 세울 때 유방이 아마 자식들이 어려가지고 자기 자식들부터 내보는 게 아니라 아마 친척들 그죠? 뭐 4천, 6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벌써 몇 대 지났잖아요. 이제 막 8천, 12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문제부터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한나라는 중앙 집권을 하는 네. 체제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각국에 이렇게 제후로 봉했던 사람들의 권력을 조금씩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때 이제 환관 아주 그 승상이 또 있었죠. 누가 네. 조씨였는데 조조? 조조. 네, 조조가 삼국지의 조조가 아니고 조조가 이렇게 그 삭번책을 건의하면서 그 건의하면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그렇죠. 권력을 안 뺏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5.7국에 난 이 처음에 등장할 때 그 표가 그거였죠. 조조를 죽여라. 네, 조조를 죽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땅을 안 뺏기겠다는 얘기인데 네.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죠. 예, 네. 간신을 처단해야 되는데 그 간신은 조조다. 조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럴 때 이제 정치의 비정함이 보여요. 이 저 조조는 아마 경제의 스승이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자기 알고 보면 다 이렇게 같은 그 집안 유씨 집안내잖아요. 전부 다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승 조조를 죽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 피눈물을 흘렸죠. 조조도 좀 너무 과격했죠. 예, 아 너무 예. 그냥 같이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사람인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수습을 하는데 참전을 공을 하고?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지를 못했죠. 그때부터 조짐 이상했어요. 예. 근데 왜냐 이 장군에 임명한 사람이 이 조합부가 아니고 조합으로는 결국 이제 한나라 왕실 그거니까 네. 한나라 왕실을 대표하는 이 조합부가 아니고 양왕한테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 입장에서는 왕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양왕은 이제 그 아마 그 경제의 동생이죠. 네. 양나라에 봉해진 왕. 그 왕한테서 장군 인수를 받았으니까 그 양왕은 이제 경제를 도와서 이렇게 아마 그 저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올건이죠, 올건. 보일 수 있죠. 올건이 왜냐하면 네. 장군을 임명하는 거는 조정에서만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자기가 사사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양왕도 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상을 크게 받지 못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흉노하고 적극적인 상곡, 상군, 농서, 뭐 북지, 안문, 태수를 역임했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 흉노기 비장군 이강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했는데 실제로 큰 전투는 없었거든요. 전투는 없었는데 네. 이광 때문에 그 몇십 년 동안 또 이렇게 흉노가 잘 그쪽에 네. 쳐들어오지 못하고 잘 막아내고 뭐 알려지지 않은 일상적인 전투는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단도리를 잘할 수 있었는데 큰 전투에서 공을 못 세운 겁니다. 이때는 그 유명한 이제 공성계가 유명하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주 갈이 큰 거죠. 예. 네, 담력이 컸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니 뭐 이야기는 간단한데, 네. 이야기는 간단한데 기병 100명을 데리고 뭐 정찰을 갔어요? 앞에 이렇게 적들이 많은데 요 네. 딸랑 100명이 이 높다른 고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미 포위는 됐어요. 나갈 수는 뚫고 네. 나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고지로 올라가 가지고 갑옷을 풀고 벗고 말 안 자기 장도 부하들을 내리고. 다 예. 무장 해제를 시키고 편안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저 뭐가 있는 모양이네. 우리 보고 이 쳐들어오라는 얘기구나. 그럼 뒤에 대군이 예, 버티고 있을 뒤에는 것이다. 뭔가 이 어마어마한 이 기다리고 있겠네. 이거. 그래서 얘네들이 물동 쳐다봤다 그러죠. 네, 쳐다봤다 그러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담한 정수를 볼 수도 있지만은 참 황당하죠. 무모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 방법이 옳았던 거겠죠. 네, 예, 어쨌든 간에 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네. 참 근데 하여튼 대단한 그 지략가. 흉노는 이제 그렇게 하루 그냥 몇 시간 대치하다가 밤이 되니까 이강 장군의 그 부대의 행동을 보고 밤에 기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이제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강 장군은 이제 돌아갔다고 하죠. 예. 그걸로 벌은 받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없습니까? 예, 네.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이게 앞에서 보시면은 그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이 주하부라는 사람.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또. 그 네. 아버지가 주발이죠. 네, 주발의 아들이면서 예, 네. 유명한 그 주발의 아들인데 주발의 아들. 이 사람
이 점을 보니까 누가 그랬다 그러죠. 몇 년 뒤에는 크게 제고가 될 거다. 그렇지만 말년에는 굶어 죽을 굶어 거다. 죽을 것이다 했는데 옛날에 점쟁이들 굉장히 잘 맞은 것 같아요. 신기해요. 하여튼 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죽은 건 맞아요. 네. 네, 맞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고 또 공성계를 해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무죄 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죠, 벌써. 그렇죠. 예, 참 아깝죠. 예. 그다음에 좀- 뭐 그래도 한 4, 50대 작년인 거 40대 그때 그 시절은 이제 이렇게 특히 군인이면 예. 뭐 그때까지 잘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13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19년까지 장장 이 몇 년이죠? 그러면 이게 벌써 한 14년 되죠. 네. 14년 동안 계속 이제 흉노를 40대 중반부터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아마 어마어마한 전비가 소모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이때 이 전투 말하는 거죠. 한항구기가 끌고나 30만으로 끌고 나간 그렇죠. 것. 네. 이게 이때도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계속 이런 전쟁 때마다 이게 문경지치로 이루어놓은 네. 국고를 무죄가 이렇게 전쟁으로 많이 이렇게 이게 낭비했죠. 가는 게 다 기병이었습니까? 기병. 네. 이 기병이 한 명 가면은 이 보병이 꼭 따라가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식량 수송을 해야 되니까 네, 식량 식량 수송해야 수송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보병 10만하고 기병 10만은 아유, 다르죠. 이게 하나 땅 차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이게 규모가 다르죠. 이 기병이 10만이면 보병은 한 30만 정도 되는데 이렇게 봐야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30만 명이 나갔는데 가가지고 이때 다 이렇게 지금 기병으로 다 나가는 거죠. 네, 그 숫자가 그렇죠. 대단 네. 많이 무죄가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그 투자를 했겠어요. 이 말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전비가 엄청나죠. 네. 네, 전비가 엄청나죠. 그래서 나갔는데 유인책이 간파당해가지고 뭐 흉도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참 황당하죠. 황당한 일이 정말 황당하죠. 많네요. 그래서 이 작전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은 자살을 했답니다. 네, 왕회. 네, 자살하고 네, 왕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광은 효기 장군으로 갔는데 뭐 못 만났으니까 공을 세울 일도 없죠. 그렇죠. 저 네. 대군이 갔는데 대군이 가면 못 만나고 또 네. 몇천 명 데리고 가면 몇백 명에 포위되고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네. 여기서 그 4년 뒤에 이 4명이 드디어 이제 출전을 합니다. 네. 1만 명씩 데리고 했는데 위청만 이기고 이광은 똔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네. 얘는 아예 만나지도 못했고 네. 얘는 만나가지고 박살이 나고. 공순호는 나고. 완전히 이제 부하들 다 잃고 네. 이강도 많이 이제 뭐 근데 이겼다고 할 수 없지만 또 다 전멸한 건 아니다 이런 의미죠. 이광은 이때 이제 보면은 이 장건 우리가 아는 그 장건. 네. 예. 장건하고 만나서 이 작전을 펼치기로 했는데 장건이 늦게 왔죠. 늦게 올 뿐더러 병력도 많이 잃고 그래가지고 또 합쳐봐야 뭐 어차피 근데 또 만났는데 그리고 이강은 거의 뭐 자기 뭐 거의 다 죽었다 그러죠. 네, 이광 부하는 거의 많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그 조정에서 상부를 따지니까 이놈은 100점, 이놈 빵점, 빵점 얘는 뭐 아예 점수 평가 불가. 얘는 따져 보니까 애매모호. 그래도 어떻게 됐냐 속죄금을 내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물러났죠. 이강하고 네, 두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있다가 127년에 복제가에서 요소지방을 지켰다. 그다음에 후장군 낭중령이 됐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이 이광이 얼마나 이 정치군인이 아닌가 하면은 한무제 초기에 무제가 오고 난 뒤에 처음 했던 게 이 하도 주위에서 이광을 많이 추천을 하니까 이 이광을 위위로 삼았답니다. 위위.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도성 수비 책임자거든요. 네, 그 어느 날 비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죠. 그렇죠. 중앙 네. 부처에 아주 요직이 앉힌 거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잘 이렇게 처신을 잘해가지고 거기 올라갔으면 되는데. 눌러앉아도 되는데 눌러앉아도 눌러앉지 되는데. 못했어요. 네. 굳이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이 후장군으로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네. 참
장군 집안이라 그냥 깝깝하죠. 전쟁터에서 살고 전쟁터에서 네. 죽어야 한다 이런 뭐 아니 경호실장이 됐는데 그걸 갖다 뿌리치고 갔다는 게 참 의의가 없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문제에 이제 119년 위청하고 곽급영이 각각 5만씩 데리고 나갈 때 위청이 부하러 나갔는데 내가 먼저 싸우겠다니까 위청이 청을 안 들어주죠. 네. 다른 길로 가서 이게 오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기에 보면은 그게 이미 무죄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예, 한무제가 위청에게 그 이제 뭐 따로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나이도 일단 많고. 벌써 60이니까 예. 그 이강은 나이가 많고 또 이제 재수가 징크스가 있잖아요. 예, 불운한 사람이니까 이제 일이 잘못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전 이제 부딪히게 하지 마라. 이제 선우랑 부딪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고 또 위청은 약간 많이 고지식했어요. 예. 자기 출신이 그 천한 걸 아주 인지를 잘해서 아주 겸손하게 처세하고 어기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다른 요령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아마 이 흉노 서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서북으로 자기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 동쪽으로 보냈던 거죠. 예. 너는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라 일로 와라 여기서 네.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이 가는 도중에 이 길에 또 길을 잃어요. 그죠? 길잡이도 없고 해가지고 늦게 도착했죠.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위청은 이거 이끈에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 이강을 나무랄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죄가 그랬고 명령도 내렸고 그랬기 때문에 네. 알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오로지 그냥 이 보고는 해야 되겠기에 예, 이제 그 군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알아보자 했는 건데 예. 이 나이에 내가 그 보고서 쓰고 있으랴.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늦게 와서 예. 이강 장군이 이제 동쪽으로 돌아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청이 그때 이미 이제 그 선우랑 싸움을 붙었겠죠. 근데 이길 수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강이 제때 도착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강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위청은 고지고대로 하는데 이제 이강 장군은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그 전투에서 위청도 뭐 그렇게 크게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게. 근데 그건 나중에 네. 평이 그 이강이 제때 갔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생각이 문제는 네. 뭔가면은 이 길 자체가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온다는 게 힘들죠, 솔직히. 네, 네. 그러고 길잡이도 없이 그 넓은 초원에서 그건 좀 무리죠. 그것은 또 이강이 참 그래도 나는 이강이 잘못한 것 같아요. 살궁지도 하고 그 몇십 년을 거기서 절로 돌아가랬다고 해도 좀 바로 옆길로 가든가 그죠? 하여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 네. 그 명성에 비하면은 그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최후가 진짜 어이없죠. 네. 진짜 어이없는 겁니다. 아까 주하부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하부도 어이없지만은 이강 장군은 진짜 어이없는 네, 거예요. 굳이 위청도 기록을 보면 굳이 그렇게 따질 마음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 그럼 뭐 고집이 뭔지. 고집이 그래서 그랬죠. 참 쭉 하나 보면은 이제 사모천에서 옛말에 복숭아는 오얏나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는 저절로 길이 난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사마천의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고 이강에 대한 평이 아주 또 좋은 평이에요. 좋은 평이죠. 그 사기에 보면 이제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비교되는 장군이 또 한 명 있죠. 네. 한 명은 아주 꼼꼼하고, 정장군, 네. 아주 정불식인가? 꼼꼼하고 세밀하고 막 이거 이제 다 따지고 오늘 네. 저기 보초는 누가 쓰느냐 다 따지는 하는 반면에 그렇죠. 뭐 야전 배치도 그냥 네. 그 막사 배치도 다 법대로 지휘하고 딱 하고. 그랬다는데. 네. 그 디강은 전혀 반대죠. 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러죠. 나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이강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하들이 용맹하다. 목숨을 걸고 용맹하고 싸운다. 목숨을 걸고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아주 바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도 했죠. 그렇게 무방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찰, 수색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서 네, 잘했다. 습격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광 장군에 관련돼서는 크게 뭐 고사성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 그다음에
유명한 말이죠. 이게 네. 정신일도 화사불성. 한마디로 이 중석 몰촉, 똑같은 사석 말입니다, 위호, 이게. 금석 위계 전부 예, 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통일할 수 있네요. 정실일도 화사불성. 정신일도 화사불성. 아. 이광이 밤에 호랑 그 사냥을 나갔는데 앞에 호랑이가 웅크려 있어가지고 활을 딱 쐈더만 나오고 보면 그게 돌이었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중석 몰촉 바위 가운데 화살촉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하살촉이 잠겨 네, 있다. 화살 잠겨 있다. 막혔다 이런 네, 뜻이구나요. 예. 돌을 쏴서 호랑이를 잡는다. 그다음에 금석을 연다 활로서. 그래서 쇳덩어리도 돌도 예. 다 열 수 있다 예. 이런 뜻이군요. 그게 네. 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정신일도 화사불성. 이강 장군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말과 또 아주 용맹을 자랑하는 네. 거죠. 호랑이인 줄 알고 쌓았는데 알고 보니까 돌이었다는 돌이었다는 거죠. 얘기죠. 예. 그런 얘기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죠? 예, 많죠. 그런데 예.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런 호사선거가 있는데 네. 다 똑같은 말이다 결국은. 예. 네. 그래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은 참 사마천이 그 아주 좋아했던 장군, 깊은 동결감을 느꼈던 사람. 왜냐하면 사마천 자신도 정치적이지 못하거든요. 네, 정치적이지 못하고 네. 불운한 사람. 눈치 없이 그 이령을 갖다 변호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강하고 사마천하고 이령은 다 엮여 있죠. 네. 이강하고 이령이 조선지간이고 네. 이령은 또 사마천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또 이강은 직접 사마천은 직접 이강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참 운명의 아이러니인지 세 명 다 불운하게 세상을 마감했죠.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꼭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에서 우리가 볼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지 않는다. 과연 하늘은 있는가 없는가, 하늘은 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게 이제 관련되는 게 또 한신 아닙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신에 대해서 이 고사생활을 다 못했었는데 네네. 이제 보시면은 다 이제 나오죠. 뭐 이제 다음 걸신표묘, 이건 뭐다 이제 아는 얘기들인데 좀 설명도 했었고 네. 배수지진, 또 성종격서, 그다음에 이 안암 전투에서 그 유명한 이 목요보를 타고 건너가죠. 네. 목요보를 타고 건너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걸견패요. 네. 아무리 걸왕에게도 이 좋은 성인을 봐도 짓는다 그러죠. 네. 똑같은 말이 척구패요인데 이런 식으로 한신도 어, 억울하지 않습니까? 도척의 개가 요나라의 여임금을 네. 보고 짓는 것은 그 주인이 있기 때문 따로 있기 그렇죠. 때문이다. 당연하죠.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토사구팽. 네. 토사구팽.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성동격서란 말도 여기서 나온 얘기고. 이거는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비자에. 네. 한비자에 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실현이 된 거죠. 예. 그 한신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고사성어 꽤 많네요. 예, 많죠. 예, 뭔가 성동격서. 고사성어 제조기라고 하더니 그 배수진도 유명하지 않아요? 예, 배수진도 네. 유명하죠. 이 전투 한 방으로 이 조나라는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죠. 네. 예. 원래 배수진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안 되는 뜻이죠. 그런데 예. 한신에 와서는 이제 전략적 전술의 그 배수진 마지막 결전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걸고 한반 승부로 해서 이겨내는 것을 말할 때 배수진입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이 포커판에서는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는데 한신만 성공한 거예요? 한신만 성공했죠. 네. 예. 하여튼간에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것도 대충 짚어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강 장군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신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과 저번 시간에 이은 그 이광 장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가 불운했는지, 시대를 잘못 만났는지, 개인적인 것인지 전체적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